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자동 수집 이벤트와 추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자동 수집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저장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수집되는 이벤트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으면 좋다."라고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표준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 고객센터 문서가 나오는데요. 자동 수집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고객센터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표가 나와서 어떤 이벤트들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수집된다라는 이야기는 설치만 해도 수집되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하죠. 자동으로 수집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서 그냥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 문서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문서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 보시길 바라시고요.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만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오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앱 설치하고 처음 실행했을 때 시행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이 퍼스트 비짓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앱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실행이 되는 건데 처음 방문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이벤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신규 방문자를 이 퍼스트 비짓 이벤트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앱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인앱 퍼체이스 이벤트도 자동으로 수집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프로덕트의 아이디, 그러니까 구매한 상품의 아이디나 가격 같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도 함께 매개 변수로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뷰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 페이지 뷰는 웹사이트에서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바로 이 페이지 뷰 이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이지의 URL, 그 다음에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전 페이지의 URL, 이런 정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뷰에 대해서는 직접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에서 페이지 뷰가 있다면 모바일 앱에서는 스크린 뷰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뷰와 스크린 뷰는 자동으로 실행되고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쓰이고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션 스타트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이 세션 스타트는 새로운 세션이 시작될 때 실행되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세션 스타트 이벤트가 있어서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션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구글 애널리틱스가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동 수집 이벤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추천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 추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자동으로 수집되는 이벤트는 아니고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 이벤트를 좀 사용해 보세요라고 이제 권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든 속성이라고도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판매라고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커머스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결제 정보를 추가할 때 혹은 뭐 구매를 완료할 때 아니면은 환불받을 때 아니면 뭐 장바구니 담는다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다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수익 창출 보고서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측정 기준 그리고 측정 항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커머스 관련된 이벤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가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따로 있어서 그 가이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이드 주소도 제가 영상 밑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와 있어요. 이 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냐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 있죠.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보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벤트에는 이런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커런시가 있고 밸류가 있고 아이템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는 커런시를 KRW,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미국 달러를 쓰시는 곳들은 뭐 USD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아이템스예요. 이 아이템스는 유일하게 요 배열 형태로 매개 변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솔직히 뷰 아이템 이벤트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템스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아이템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 아이템스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스 안에 아이템 아이디가 있고 아이템 네임이 있고 뭐 어필리에이션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에는 상품의 아이디가 들어가고 아이템 네임에는 상품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디스카운트나 뭐 브랜드 이런 정보들에 그 해당하는 정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카테고리 정보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코드도 나와 있어요. 예, 코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 설정할 때 G태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설정하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 명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괄호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아이템스는 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이템스 안에 상품 여러 가지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 상세 보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하나만 넣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보기라든지 아니면은 주문서 작성 아니면은 뭐 펄체스 같은 그런 구매와 관련된 이벤트에는 상품을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스가 배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객체 형태로 상품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 수집 이벤트와 그 다음에 추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링크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누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이벤트 세팅을 실습해보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